안녕하세요. 제퍼 RTOS 강의를 진행하게 된 TSN 랩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퍼 RTOS는 최근 IoT와 인베디드 시스템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유연성과 확장성이 뛰어나 다양한 인베디드 기기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퍼 RTOS는 GitHub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수많은 개발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죠. 실제로 다양한 기업과 개발자들이 제퍼 RTOS를 활용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글로 제작된 공식적인 교육 자료나 문서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혼자 학습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퍼 RTOS의 기본 개념부터 실습까지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봅시다. 강의는 RTOS의 기본 개념부터 제퍼 RTOS의 기능과 모듈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강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GPOS와 RTOS, 실시간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퍼 RTOS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합니다. 개발 환경과 빌드 시스템, 제퍼 RTOS의 기본 개발 환경을 설정하고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커널과 메모리 관리, 커널 구조와 커널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배우고 메모리 관리에 대해 이해합니다. I/O 시스템과 타이머, 입출력 시스템과 장치 제어 방법 그리고 타이머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스레드 관리와 동기화, 스레드 관리 방법과 동기화의 개념, 기법과 스레드 간의 데이터 공유에 대해 이해합니다. 스케줄링과 인터럽트,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인터럽트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시간 응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케줄링 기법과 인터럽트 관리의 기본을 배웁니다. 장치 드라이버와 네트워킹, 제퍼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서브 시스템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네트워크 스택과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하드웨어 지원, 하드웨어 지원 관련 내용을 학습합니다. 보드의 아키텍처 설정, 에뮬레이터 등 하드웨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이를 제어하는 법을 배웁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 실습에 사용할 보드가 필요합니다. 강의 초반에는 보드 없이 가상 환경으로 실습을 할 예정이지만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의에서 사용할 보드는 라즈베리 파이 4입니다. 일강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시간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GPOS와 RTOS의 차이점에 대해 학습하고 제퍼 RTOS의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퍼 프로젝트 설치와 개발 환경 구성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시간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컴퓨팅 관점에서 실시간의 단어를 정의해 볼게요. 간혹 시스템의 응답이 빠르기만 하면 실시간성이 있다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는 시간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실시간에서 시간은 시스템의 정확성이 연산의 논리적 결과와 그 결과가 생성되는 시간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은 이벤트가 진행 중에 시스템이 반응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벤트는 외부적인 요소이고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내부적인 요소입니다. 시간이 상대적임을 고려하면 외부 환경에서 사용되는 시간 규모로 내부 시스템의 시간이 측정이 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 그림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래 왼쪽 그림에서 외부 이벤트가 빛이 이동하는 것이고 내부 시스템은 바다 거북이 지면에서 이동하는 것이라고 가정해보면 빛과 거북이의 이동 속도 차이는 약 10의 9제곱만큼 차이가 납니다. 외부 이벤트인 빛의 시각에선 내부 시스템인 바다 거북이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도 시스템의 응답이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되어 바다 거북이의 이동은 이 외부 환경에선 실시간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에서 외부 이벤트가 바다의 해류가 이동하는 것이고 내부 시스템은 바다 거북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이라고 가정해보면 시스템의 속도가 외부 이벤트의 속도로 측정이 될 수 있어 시스템은 이 환경에서 실시간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외부 이벤트와 내부 시스템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실시간 제어 시스템은 센서 시스템, 제어 시스템, 액추에이터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본 예시에서는 UPS라는 시스템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무수히 많은 서버들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업체가 직접 서버 장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버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서비스 중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낙뢰라는 외부 이벤트가 발생하여 메인 전력 공급이 끊겼을 때 스탠바이 전력 공급을 준비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바로 UPS입니다. UPS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안에 큰 배터리가 있고 데이터의 백업이나 어떤 사후 조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잠깐 동안 전원을 유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UPS도 낙뢰 감지와 기존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겼는지 감지하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제어 시스템에서 필요한 연산을 거쳐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전력 스위칭과 같은 액추에이터가 동작하여 최종적으로 임시 전원을 공급하는 시스템 응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원이 끊기고 임시 전원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을 트랜스퍼 타임으로 부르는데 보통 8ms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트랜스퍼 타임은 UPS 시스템에 관련된 용어이고 이를 실시간 컴퓨팅 관점에선 데드라인으로 부릅니다. 실시간 작업의 종류는 하드, 펌, 소프트 세 가지로 나뉘며 이는 앞서 설명드린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하드는 시스템 응답이 데드라인 이후에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작업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센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작업이나 서로 다른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는 작업, 위험 조건을 감지하는 작업, 액추에이터를 동작시키는 작업들이 있어 보통 안전과 관련된 작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펌은 시스템 응답이 데드라인 이후에 발생하면 의미가 없으나 치명적이지 않은 작업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 재생이나 비디오나 오디오의 인코딩과 디코딩, 센서 데이터의 전송 등 네트워크와 멀티미디어에 주로 관련된 작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소프트는 데드라인 이후에 발생한 시스템 응답이 퍼포먼스에 저하는 있을지라도 추후에 활용될 수 있는 작업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픽 작업, 화면 출력, 키보드 데이터 입력과 같은 시스템과 유저가 상호작용하는 작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하드를 굵게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강의에서 배우는 RTOS가 하드 리얼타임 태스크를 다루기 위한 운영체제이기 때문입니다. RTOS는 리얼타임 OS의 약자로 어떤 기능을 주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처리하는 운영체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운영체제는 시스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으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동작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매번 새로운 버전 출시하는 GPOS와는 다르게 RTOS는 개발한 지 오래된 버전도 현역으로 사용되는 것이 흔합니다. GPO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애플의 맥OS, 리눅스 배포판처럼 일반적인 사용을 위한 운영체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픽적으로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범용적인 사용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운영체제 크기가 큽니다. 사용자는 GPOS 위에서 문서 작업, 멀티미디어 작업, 게임 등을 합니다. GPOS는 여러 작업들을 공평하게 실행함으로써 일반 사용자에게는 마치 여러 작업들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전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원을 최대로 사용하며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을 하지만 각 작업들의 실시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상 메모리와 페이징 기법을 이용하여 메모리 활용률을 올리는 식으로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GPOS는 하드 리얼타임 태스크에는 적합하지 않고 대신 펌이나 소프트 리얼타임 태스크에 적합합니다. RTOS는 하드 리얼타임 태스크에 적합한 운영체제입니다.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을 실행함으로써 실시간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크기가 작습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로는 제퍼, FreeRTOS가 있고 상용 프로그램으로는 대표적으로 WXWorks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일반 사용자들에겐 생소한 운영체제들이 많습니다. RTOS는 메모리를 정적으로 할당하여 사용하거나 동적 메모리 할당을 아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메모리 관리를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합니다. GPOS는 인터럽트 처리가 느린 반면 RTOS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어 외부 이벤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RTOS는 산업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자동차 분야입니다.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다양한 RTOS 기반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백 제어 시스템과 ABS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즉각적인 반응과 정확한 제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시간 운영 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항공우주 분야입니다. RTOS는 우주 탐사선의 데이터 수집 처리와 비행 제어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빠르고 정확한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의료기기도 RTOS가 널리 사용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생명 유지 장치, 진단기기의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수술 로봇 시스템 등에서 RTOS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장치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 처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자동화입니다. 로봇팔 제어, PLC 제어,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 같은 다양한 자동화 기기에서 RTOS가 필수적입니다. 공장에서는 수많은 장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며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RTO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RTOS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시간 특성이 필요한 산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실시간 운영 체제라는 것은 결국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하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개발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임베디드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하드웨어를 설계한 엔지니어가 개발을 담당하며 하드웨어와 매우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코드를 생성하였습니다. 점차 임베디드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 기능과 주변 장치들이 추가되면서 복잡성이 증가하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팀과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팀으로 양분하였습니다. 하드웨어 개발팀은 하드웨어의 상호작용 복잡성을 숨겨 간단한 코드로 하드웨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 모듈을 만들어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팀은 드라이버 모듈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기능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베어 메탈로 개발한다고 부릅니다. 아두이노로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 개발자라면 아두이노 IDE에서 핀모드라는 함수를 통해 어떤 핀의 온오프를 손쉽게 제어하는 것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핀모드 함수 내부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드라이버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어 메탈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고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자원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높은 성능 지원과 효율적인 자원 사용, 그리고 시간적인 정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하드웨어에 종속적이어서 하드웨어를 이해해야 개발과 디버깅이 가능하고 하드웨어가 변경되면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다시 작성할 정도로 이식성이 불리합니다. 향후 반도체 설계와 공정이 향상됨에 따라 동일한 기존의 임베디드 시스템 크기에서 프로세서의 더 빠른 연산 능력과 더 큰 메모리를 갖추게 되었고 애플리케이션은 OS 기반 멀티태스킹 모델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OS를 이용하지 않고 베어 메탈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OS는 보통 표준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고 표준 드라이버를 특정 보드의 드라이버와 통합을 제공하여 개발자는 표준 드라이버 이용만으로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표준 드라이버가 특정 보드의 드라이버와 통합이 되지 않았다면 개발자가 직접 통합을 구현하는 포팅 작업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OS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기능 간 동기화와 통신이 가능하여 기능 간의 동시성을 만족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언제 기능을 실행할지 동적인 스케줄링이 가능합니다. OS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시스템 오버헤드가 증가하고 동적인 스케줄링으로 기능의 실행 시간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디버깅이 어렵습니다. 라즈베리파이의 경우 데비안 리눅스를 기반한 라즈베리파이 OS에서 개발하거나 제퍼나 프리 RTOS와 같은 RTOS에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베어메탈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애플리케이션이 매우 단순하거나 저가형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실시간 운영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제퍼 RTO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퍼 RTOS는 리눅스 재단이 관리하는 프로젝트로 다른 오픈소스 RTOS보다 활발한 커뮤니티를 자랑합니다. 커뮤니티가 활발하여 다양한 보드와 아키텍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이 잘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하드웨어를 쉽게 통합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 제퍼는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어 상용 제품을 위해 개발해도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퍼는 IPv4, IPv6, MQTT, 코앱, HTTP, 블루투스, CAN 등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통합되어 있어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퍼는 모듈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만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메모리와 리소스가 제한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제퍼와 국내의 RTOS로 잘 알려진 FreeRTOS의 GitHub 레포지토리를 비교한 것입니다. 두 레포지토리는 동일한 시간에 스크린샷을 캡처한 것인데요. 커밋 수는 약 30배, 포크 수는 대략 6배, 스타 수는 대략 4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제퍼 커뮤니티가 크게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퍼 RTOS는 실제로 다양한 산업과 제품군에서 상용화되고 있어요. 풍력 발전, 게이트웨이, 웨어러블 장치, 수도 유출 감지 장치, 디지털 줄자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죠. 제퍼의 경량성과 실시간 처리 성능이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답니다. 왼쪽 그림은 제퍼 RTOS의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빨간 박스와 같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사용자가 정의한 코드를 통해 하드웨어와 OS 기능을 호출하고 최종적인 임베디드 시스템 동작을 구현합니다. 커널과 OS 서비스는 드라이버, I/O, API 파일 시스템, 커널 함수, 암호화 라이브러리의 일반 구현입니다. 여기서 하드웨어 자원 관리 실시간 성능을 보장합니다. 제일 상단 계층에서 하위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상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위치하는 계층입니다.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은 하드웨어와 제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활용하여 동작합니다. 다음,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의 아래 계층은 IoT 장치와 같은 스마트 기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고수준 API와 데이터 모델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이들을 이용해서 하드웨어와 상호작용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다음 아래의 계층은 라이트웨이트 M2M, MQTT, HTTP, 코앱과 같은 메시징을 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웨이트 M2M은 장치 관리 프로토콜, MQTT는 IoT 장치를 위한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립션 기반 메시징 프로토콜, 코앱은 IoT 장치를 위한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 HTTP는 웹 기반 메시지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 아래 계층은 보안 프로토콜로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를 담당합니다.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는 IoT 장치 간 연결과 설정 변경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TCP와 UDP, IPv6, IPv4는 표준 인터넷 프로토콜을, 스레드, 6로우펜, RPL, BLE, 와이파이, NFC는 다양한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 계층은 로우 레벨 API로 하드웨어나 자원 같은 요소들을 이용하기 위한 API입니다. iSquared-C, SPI, UART, GPIO는 센서나 액추에이터 등 외부 페리페럴과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파일 시스템, 시스템 로깅,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다중 스레드 간 통신 등 OS 수준에서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아래 커널 서비스와 스케줄러는 제퍼의 핵심으로 태스크 스케줄링, 스레드 관리, 메모리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제퍼의 핵심인 커널 계층은 태스크 스케줄링, 스레드 관리, 메모리 관리 등을 담당해요. 실시간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각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점형 스케줄링을 통해 정해진 시간 내에 태스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아래 계층에선 장치의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프로세서를 저전력 모드로 전환하거나 모듈의 전원 차단 등 전원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일 아래 플랫폼 계층은 제퍼가 동작하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나타냅니다. 무선 통신, 센서, 하드웨어 암호화 모듈, 플래시 메모리 등 다양한 하드웨어 장치를 지원합니다. 이 계층을 통해 상위 계층에서 하드웨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실시간 운영체제의 개념과 제퍼 RTOS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RTOS와 제퍼 RTOS의 실제 사용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안정적인 시스템 제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텐데요. 이처럼 RTOS는 우리 일상과 산업 곳곳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술들이 실시간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RTOS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겠죠. 특히 제퍼 RTOS는 오픈소스라는 장점과 유연한 확장성 덕분에 여러 산업에서 중요한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제퍼 RTOS의 개발 환경과 빌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룰 주제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